네, 이슈 대담 시간입니다. 투기 등급 회사채까지 사들이기로 한 정부의 시장 지원책에 대해서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정부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의 돈줄이 좀 꼬인 것에 대해서 좀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일단 그것을 위해서 특수 목적 기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겁니까?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이 내용들인데요. 난이도가 네. 좀 있기 때문에 좀 최대한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SPV란 말은 특수 목적 기구, 그러니까 Special Purpose Vehicle이라는 이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다. 한시적으로 만든 기업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이 방식은 바로 연준이 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럼 이런 이유가 이런 SPV가 만들어지고 왜 만드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 각국 중앙은행들은 중앙은행들이 어떤 자산을 매입해 준다는 말은 발권력을 동원한다는 거거든요. 중앙은행은 네.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돈은 사실은 중앙은행 돈은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그렇죠. 돈이죠. 국민들의 예. 혈세죠. 네. 그래서 새로 발권력을 가지고 돈을 찍어낸다는 말은 굉장한 도덕성을 필요로 합니다. 국민들 돈은 마음대로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중앙은행들은 발권력이 동원해서 그걸로 거래를 할 때는 안전한 기관, 그러니까 은행들하고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특별한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은행법들, 연준법, 한국은행법들을 약간 좀 넓게 해석을 해서 좀 위험한 한계에 있는 기업들로 도와주자 직접. 예. 근데 정부가 가진 돈이 많지 않으니까 중앙은행이 새로 돈을 찍어서 그 돈을 가지고 이 시장에 태워주자라는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의 돈으로 가지고 발권력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은 위험한 자산에 투자해서 혹시 손실이 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일정 부분 정부가 그 부분을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은 정부가 보장을 해주고요. 나머지 이제 큰 자금, 레버리지 자금은 중앙은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은행은 은행하고만 거래가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 어떤 중간에서 거래를 하고 채권을 사줄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중간에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연준이 이 SPV에 돈을 주고요. 이 돈을 가지고 SPV가 회사채나 CP를 매입해주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수한 목적, 회사채나 CP를 매입하는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만든 기업. 그래서 SPV라는 이름이 붙어지고요. 네. 그 기업은 바로 중앙은행 또 정부가 태운 돈을 가지고 한계의 상황에 처해서 회사채나 CP를 통해서 자금을 더 이상 조달하기 힘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뭔가 자산을 매입하기에는 뭔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특수 목적 기구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발권력을 결국은 이제 발동시키는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규모는 지금 일단은 10조 원 규모로 이렇게 회사채 매입에 나서기로 한 것 같아요. 이 10조 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 이 10조 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내용을 보면 방금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이 SPV를 20조를 조성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큰 한도를 얘기하신 거고요. 예. 일단은 시장 상황이 20조가 필요한 만큼 어려울지를 알 수가 없으니 네. 먼저 10조만 태워서 자산을 매입해보고 네. 나중에 모자르면 10조를 더 조성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일단 어제 발표된 내용은 처음 만드는 1차로 만드는 이 10조 원. 물론 2차 10조 원이 조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면요. 예, 예. 그래서 일단 1차로 만드는 10조 원을 어떻게 자금을 태우느냐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네. 일단 1조 원은 정부가 산업은행에 돈을 줍니다. 정부가 그냥 돈을 주면 어떤 모럴 해저드나 또 방만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정부가 일단 산업은행에 주고요. 네. 산업은행에 그 돈을 받아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1조 원을 합쳐서 2조 원을 SPV에 돈을 지원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예. 이 말은 결국은 10조 원 중에 1조 원, 정부가 태워주는 1조 원은 날려도 된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정부가 손실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 8조 원을 한국은행이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라는 네. 겁니다. 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준도 2조 3천억 달러의 시장 유동성 지원을 했지만 거기 뒤에는 4,540억 달러의 연준의 미국 재무부의 지원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재무부의 그러니까 한국의 기재부, 한국 정부의 서포팅, 1조 서포팅을 등에 업고 연준이 추가로 8조 원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8조 원을 대출을 SPV에 해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방식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산업은행이 지원하는 2조 원은 후순위 대출이고요.
한국은행이 그 지원하는 8조 원은 선순위 대출입니다. 그 네. 말은 뭐냐면 대출을 해서 회사채를 샀는데 만약에 그 기업이 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청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위험 거래를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먼저 청산해서 남는 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선순위 대출이기 때문에 네. 먼저 상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 10조 원을 투자했는데 10조 원이 다 투자한 회사들이 다 망했다. 최악의 경우. 네. 그랬을 때 한국은행은 8조 원을 미리 회수할 수 있고요. 예. 산업은행은 2조 원을 태웠는데 그중에 1조 원은 그 다음에 받을 수 있고요. 정부가 태운 마지막 1조 원은 시장에 다 허공에 날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그런 이제 규모를 확인해봤고 이제 SPV를 통해서 이제 지원한다는 방식까지 확인해봤는데 구체적인 방식들은 조금 더 다양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대책들이 지금 있잖아요. 기업의 돈줄을 네네. 지원하는 대책들. 어떻게 조금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지금까지 그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네.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SPB가 이제 가장 최근에 어제 발표된 내용이고요. 예. 그 이전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채권 시장 안정 펀드라고 해서 네. 은행들이 이거는 이제 정부나 중앙은행이 돕는 게 아니고요. 시중은행들끼리 결의해서 돈을 모아서 총 20조 원을 모았습니다. 근데 당장에 지금 20조 원을 모은 건 아니고요. 필요할 때마다 캐피털 콜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 필요할 때마다 일단 1차로 3조 원을 먼저 지원하자라고 해서 3조를 은행들이 돈을 모아서 조성을 했고요. 이 3조가 필요하다는 거는 예, 예. 그 필요한 사람 쪽에서 요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시장 수요 조사를 일단 해보는 수요 거죠. 조사를 해봤더니 예, 예. 일단은 3조 정도가 먼저 필요하다. 3조 정도를 먼저 하면 예. 좀 안정되지 않을까 해서 3조 원을 가지고 주로 우량채 위주로 회사채나 예. CP를 매입했거든요. 네. 그 3조 원을 다 썼습니다.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어제 추가로 추가 3조 원을 더 조성하겠다. 그래서 예.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조성을 해서 결국 총 20조 원까지 쓸 수 있도록 한도를 미리 받아 놓은 거죠. 이제 뭐 2차까지 6조니까 이 체한 펀드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아직까지 많이 그 한도가 남아 있군요. 14조 원의 한도가 남아 있는 거고요. 예.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자금을 어떻게 태우느냐의 방식. 시중은행들이 돈을 태운 거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우리 자본시장을 안정시키자라는 좋은 목적으로 돈을 태웠기 때문에 네. 비우량 회사채나 CP를 사서 손실을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민간기업, 은행도 민간기업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로 우량채를 사게 됩니다. 지금 회사채 같은 경우는 그 트리플 A 가장 신용등급이 좋은 회사들이 트리플 A고요. 네. 이제 트리플 A에서 더블 A 등급까지 회사채가 우량 회사채고요. 또 투자는 가능하지만 A에서 트리플 B까지는 조금 비우량한 회사채. 예. 그다음에 이제 아예 투기 등급에 있는 회사채는 더블 B 이하는 투기 등급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그 채권 안정 펀드, 체한 펀드는 트리플 A에서 더블 A 정도의 굉장히 신용 등급이 양호한 회사채를 주로 사게 되는 방식이고요. 네. 다만 이제 한시적으로 이 약간 좀 신용 등급이 조금 안 좋아진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A- 이건 투기 등급은 아니지만 투자 적격 등급 회사채 중에서는 조금 신용도가 안 좋은 회사채도 같이 좀 사주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3조 원, 추가 3조 원을 태우기로 했고요. 주로 이제 지금 3조 원을 초기에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자금줄이 좀 꼬였던 여신 전문 회사들, 그러니까 신용카드사, 네. 캐피탈 회사들을 주로 그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캐피탈, 또 메리츠 캐피탈 이런 그 캐피탈 채권을 주로 매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은 신용 등급은 A라서 투기 네. 등급은 아니지만 A까지 자금줄이 그러니까 시중 자금이 잘 안 가서 온기가 잘 돌지 않아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3조 원을 태워줌으로써 이 시장이 좀 살아났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지원 방식은 바로 프라이머리 CBO입니다. 이 프라이머리 CBO는 요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이런 겁니다. 많은 회사채들을 우리 주로 ABS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좀 낮은 회사채들을 사서 모아서 네네. 이걸 하나의 풀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회사채를 모아서 그 신용보증기금이 신용을 좀 보강해 줍니다. 손실이 이 채권에 투자했을 때 손실이 나면 우리가 뒤에서 보증을 해주겠다라고 네, 네. 해서 뒤에 신용보강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신용보강을 해주면 이 회사채 그 모아놓은 프라이머리 CBO의 신용등급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기업이, 그러니까 우리 흔히 화살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예. 화살 하나를 부러뜨리기는 쉽지만
세 개를 한꺼번에 부러뜨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기업이 부실화되기는 굉장히 망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을 수 있지만 네. 그 기업들 한 10개를 모아서 채권을 찍으면 10개 기업이 동시에 망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뭐 주식 투자할 때도 예, 예. 한 종목에 올인하면 예, 예. 뭐 크게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예, 예. 좀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는 맞습니다. 것처럼 마찬가지로 안전성이 높아지는 거죠. 조금 불안한 채권들도 모아놓으면 결국은 좀 그 위험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한꺼번에 되기 그 때문에 기업들이 다 망할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다가 신용보증기금에서 예. 보증까지 해주니까 도와주면은 예. 신용등급을 높일 수 네, 있다라는 그래서 거고요. 투기 등급 직전까지 간 기업들인데 그 회사채를 다 사서 하나로 풀링해서 이 프라이머리 CBO라는 거 찍어내면 네. 신용등급이 갑자기 위로 확 올라가게 됩니다. 신용등급이 좋아지면 투자자들이 한번 사볼까라고 그렇죠. 해서 그 채권을 매입하려고 하는 그 니즈가 생겨나겠죠. 예.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맨 끝으로 SPB, 아까 말씀드렸던 SPB는 기본적으로는 우량채를 많이 사고요. 네. 또 비우량 회사채 CP도 매입하고 특히나 이제 폴른 엔젤이라고 해서 신용 등급이 투자 적격 등급이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투기 등급으로 떨어지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여전히 안정적인 등급을 유지할 텐데 코로나라는 일시적인 영향을 그 피해를 입어서 신용 등급이 투기 등급으로 떨어지니까 이 회사는 억울하겠죠. 예. 예, 일종의 자연 재난으로 인해서 투기 등급으로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회사채 CP까지도 동시에 사주는 게 SPB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을 제가 하나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채한 펀드는 우량 회사채나 CP를 주로 산다라고 네.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프라이머리 CBO는 우량 비우량 회사채를 동시에 산다. 다만 CP는 사지 않는다라는 네. 거죠. 또한 일부 투기 등급에 있는 회사채도 같이 사준다. 그래야 신용 보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SPB는 우량과 비우량 회사채 CP를 사준다. 근데 플러스 알파로 폴른 엔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투기 등급으로 떨어진 회사채를 사준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그렇군요. 가지가 각각 조성된 목적이 다 따로 있고 그래서 우량 회사채부터 비우량 회사채, 투기 등급 회사채까지 고루 온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그 대책이 맞물려 돌아간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원책이 뭐 그 어떤 특정 등급의 기업들에게만 주어진다면 다른 등급의 기업들은 좀 또 지원을 못 받게 되니까 네네. 그런 것들 좀 골고루 나눠져 갈 수 있게 이렇게 지원 방식도 여러 가지 세분화해서 진행되는 것 같군요. 네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매입이 실제로 회사채를 어떻게 매입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SPB 내에 운영위원회라는 게 나중에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특정한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또 어떤 A라는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B라는 기업이 발행한 CP를 매입할 게 적절한지를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채는 사주자, 네. 이 CP는 사주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정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3년 이내여야 되고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만기가 너무 긴 채권을 사줄 수는 없죠. 너무 오랫동안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만기가 3년 이내로 좀 짧아야 됐다. 그렇군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채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량채에서 비우량채까지 그래서 AA 에서 BB까지 같이 사주게 되고요. 네. 이제 트리플 B까지 사지만 BB는 투기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예. 일부 투기 등급도 같이 사준다. 다만 폴른 엔젤이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CP나 단기사채 같은 경우는 A1에서 A3까지 역시 이것도 비우량에서 투기 등급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하나의 요건은 이자 보상 비율이 지금 2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자 보상 비율이란 말은 영업을 통해서 낸 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네. 빚도 감당 못하는 기업들을 이자 보상 비율이 100% 미만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은 2년 연속 100% 미만이었던 기업들은 코로나 이전부터도 어려웠던 회사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한계 기업 우리 흔히 좀비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원래 좀비 기업인 회사까지도 살려줄 이유가 없다. 국민 돈으로. 네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빠진다. 매입 대상 채권에서 빠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이런 기준에 조금 해당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이제 약간의 가설을 지금 포함해서 설명드리는 네, 네.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린 이 기업들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왜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투기 등급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오해하시지 말고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가장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기업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지금 신용 등급이 트리플 B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채 투기 등급은 더블 B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신용 등급이 한 단계만 떨어지면 바로 투기 등급이 돼버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예. 그래서 신용평가사들은 이제 정기 평정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올 이제 다음 달 6월이 되면 본인들이 그 커버하고 있는 기업들의 신용평가를 다시 한번 분석해서 신용등급을 다시 내거든요. 네. 그럴 때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굉장히 속출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6월 정기 평정 때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 네. 그러면 투기 등급으로 빠지기 때문에 지금도 이미 등급 하향 검토 대상입니다. 그 말은 신용평가사들이 이 회사는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내려볼까라고 이제 미리 경고하는 조치로 신용등급 하향 검토라는 의견을 같이 붙이거든요. 예. 지금 대한항공은 트리플 B지만 등급 하향 검토 조건이 붙어 있는 트리플 B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신용등급이 투기 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만약에 떨어지든 떨어지지 않든 간에 대한항공은 가장 지금 한계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이 SPB의 지원을 첫 번째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예. 거고요. 아시다시피 대한항공은 또 국적 항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존재 이유가 충분히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이 좀 어려워질 경우에 SPB가 직접적으로 회사채나 CP를 매입해주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대한항공이 첫 번째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시장은 점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외에도 트리플 B 플러스라든지 트리플 B 마이너스,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한 등급, 두 등급만 더 떨어지면 투기 등급이 될 수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좀 리스키한 상황이거든요. 이 기업들도 이 SPB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채권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두산그룹에 있는 그 계열사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회사들이 지금 이 한개 트리플 B 등급에 놓여 있는 회사들이고요. 그 외에도 한진칼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또 신원, 위니아 딤체 이런 기업들도 신용 등급이 한 등급만 떨어지면 투기 등급이 언제든 될 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만약에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SPB의 지원 대상이 돼서 좀 회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가능성이 좀 보여지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적격 등급이긴 한데 그리고 예. 투기 등급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A 그래서 신용 등급이 상대적으로 투자 적격 등급 중에 좀 낮아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자금이 잘 이제 돌아가지 않는 회사들이 예.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회사들은 주로 이제 A 등급 회사채거든요. 그래서 여기 속해 있는 기업들도 아까 말씀드린 우량채와 비우량채를 같이 사주기 때문에 이 기업들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A 등급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 건설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화건설, GS건설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OCI, 한라, 효성 이런 기업들도 A 등급 회사채거든요. 그래서 투자 적격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많이 안 들어왔던 이런 기업들이 SPB 지원을 받아서 자금 융통이 굉장히 수월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수혜를 많이 입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이 일단은 이제 집행이 되게 될 텐데 예. 혹시나 뭐 그것이 잘 진행이 될지 뭐 우려는 없을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정부가 태워주기로 한 돈,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8조 원을 대기로 했다는 말은 정부가 뒤에서 1조 원, 1조 원은 다 날려도 된다라고 개런티해주는 1조 원이 있기 때문에 8조 원을 출자가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 1조 원을 어떻게 정부 1조 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 중에 5천억을 3차 추경 안에서 지금 편성이 돼 있거든요. 3차 추경은 지금 21대 원구성이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21대 국회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나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빨라야 6월 한 중순 이후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 SPB도 지금 발표는 어제 했지만 실제 출범은 6월 말 또는 늦으면 7월까지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당장 좀 자금줄에 목마른 기업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6월 말까지 7월 초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이런 이제 좀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시장에서는 일단 정부가 이런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센티멘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SPB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출범 자체가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점 네. 조금 그 우려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자 보상 비율이라든지 또 폴른 엔젤이어야 된다 이런 요건들이 좀 까다롭다라고 네. 시장에서는 좀 불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대상 회사채가 상당히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실제적인 기대하는 효과는 아주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시장은 좀 일정 부분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지금 출범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 조건이 까다로워서 실제 지원받는 기업이 좀 적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런 지원책이 결국 시장에 좀 혜택이 될 수 있을지 이런 실효성에 대한 또 생각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는 10조 원의 SPB가 출범이 되면 상당수 한 7, 8조 원 정도는 우량 회사채로 갈 거고요. 또 그중에 이제 한 1, 2조 원 정도는 비우량 회사채, 아까 말씀드렸던 A나 B 트리플 B급 정도로 갈 거고요. 예. 이제 투기 등급 코로나로 인해서 투기 등급으로 떨어진 회사채 한 1, 2조가 들어갈 거란 말이죠. 네. 결국은 우량채부터 투기 등급까지 고루 이렇게 그 자금줄이 이제 이 SPB를 통해서 가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안정될 수 있다. 그래서 회사채 시장이 안정되고 CP 시장이 안정되면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자금 융통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기업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단기 회사채나 또 단기 사채, 단기 CP 등을 많이 편입하고 있는 MMF 시장도 굉장히 안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MMF 시장이 안정되고 나면 그런 어떤 MMF 시장에서의 단기 유동성 자금들이 수익을 내고 그 자금이 증시나 다른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전체의 트리클다운 이펙트, 그러니까 분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측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런 지원책이 좀 원하는 대로 속도가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